안녕하세요. 사연스그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친정엄마를 무시하는 시어머니를 참교육한 남편과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내 생일에는 사돈도 꼭 오시라고 해라. 엄마는 왜요? 우리끼리 식사하는 자리 아니었어요? 얘는 사돈끼리 밥 한 끼 먹는 게 뭐 그리 유별난 일이라고 따지니? 내가 사돈한테 드릴 것도 있고 해서 그래. 좋은 날 좋은 마음으로 부르는 거니까 토 달지 말고 모시고 와. 그 통화가 모든 사단의 시작이었죠. 저는 내심 찝찝했어요. 평소 사돈 챙길 위인도 아니고 오히려 지방에서 올라온 촌스러운 사돈이라며 은근히 무시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엄마한테 전화해서 말씀드리니 엄마는 오히려 소녀처럼 들떠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사부인 생신 초대를 받았는데 빈손으로 갈 수 있나? 내가 솜씨 좀 부려봐야겠다. 엄마, 그냥 와. 가서 밥이나 얻어먹고 오면 돼. 괜히 고생하지 말고. 네가 시집가서 기 안 죽고 살려면 친정에서 잘해야 하는 법이야. 걱정 마라. 그렇게 엄마의 상경이 결정됐어요. 약속 당일 남편은 회사 일이 늦어 따라가기로 했고 제가 먼저 터미널로 엄마를 모시러 갔죠. 버스에서 내리는 엄마를 보자마자 저는 뭔가 울컥했어요. 엄마가 들고 있는 저 거대한 보따리들 때문이었죠. 엄마, 이게 다 뭐야? 그냥 몸만 오라니까. 어구, 우리 딸 왔어? 이거 별거 아니다. 참기름 좀 짜고 겉절이 좀 담그고 사부인 좋아하신다는 떡 좀 쪘다. 엄마, 손이 왜 이래? 로션 좀 바르고 다니라니까. 밭일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말라고 했지. 아유, 괜찮아.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얼른 가자. 늦으면 실례다. 엄마는 황급히 장갑을 끼며 제 시선을 피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엄마가 시골에서 소일거리로 농사를 좀 크게 지으시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죠. 엄마를 제 차에 태우고 시댁으로 향하는 길. 엄마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을 보며 감탄하셨어요. 서울은 참 번쩍번쩍하다. 우리 사위 회사가 저 빌딩 숲 어디에 있다는 거지? 저기 강남 쪽. 엄마, 오늘 가서 기죽지 마. 그 집 식구들 말 좀 세게 하는 거 알지? 엄마가 꿀릴 거 하나 없어. 알았다, 알았어. 내가 나이 60 넘어서 누구한테 기죽겠냐? 시댁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는 이미 아주버니가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40대 중반이 넘도록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없이 시어머니 용돈으로 사는 아주버니는 저를 보자마자 황급히 담배를 끄고 다가왔죠. 특이한 건 이 사람은 저한테 꼭 깍듯하게 존댓말을 쓴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얹혀 사는 처지라 눈치를 보는 거죠. 아, 재수씨 오셨습니까? 이분이 장모님이시군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큰아들입니다. 아이고, 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아주버니는 엄마가 가져온 짐을 받아들며 너스레를 떨었어요. 뭘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습니까? 무거우셨겠어요. 어머니가 안에서 기다리십니다. 들어가시죠. 왔니? 사돈,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네요. 차 막혔죠? 아니에요, 사부인.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엄마, 저 짐들은 다 뭐야? 냄새가 좀 나는데? 아가씨, 냄새가 아니라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짠 국산 참기름인데 마트에서 파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아, 네네. 언니는 참 말을 잘해. 알았어요, 알았어. 일하는 아줌마 불러서 저거
주방으로 치우라고 해라. 냄새 배겠다. 사돈, 이쪽 식탁으로 앉으시죠. 식탁에는 이미 음식들이 세팅되어 있었어요. 출장 뷔페를 불렀는지 낯선 음식들이 화려한 접시에 담겨 있었죠. 엄마는 그 화려함에 잠시 주눅이 든 눈치였지만 애써 웃으며 자리에 앉으셨어요. 음식이 참 훌륭하네요. 제가 가져온 건 꺼낼 필요도 없겠어요. 당연하죠. 호텔 셰프 출신이라는 케이터링 업체 불렀거든요. 시골 음식은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어서 안 꺼내면 게 나은 거예요. 아, 민호는 언제 온다니? 곧 도착한다고 했어요. 먼저 드시죠.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냉랭했어요. 시어머니는 우아하게 나이프질을 하며 엄마를 향해 질문 공세를 시작했죠. 말이 질문이지 실상은 사돈의 형편을 떠보는 탐색전이었어요. 그래, 사돈. 요즘 지방 경기는 어때요? 혼자 계시느라 적적하실 텐데 생활비는 넉넉하신가 몰라. 우리 며느리가 용돈은 좀 보내드리나요? 아유, 딸내미가 많이 챙겨주죠. 근데 제가 아직 정정해서 제 밥벌이는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밥벌이요? 연세도 있으신데 무슨 일을 하세요? 뭐, 밭농사 같은 거? 엄마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죠. 네, 뭐 이것저것 소일거리 삼아 합니다. 몸 놀리면 뭐 하겠어요. 움직여야 건강하죠. 맞습니다. 사돈 어른 말씀이 100번 옳아요. 저도 요즘 사업 구상하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랍니다. 오빠가 무슨 사업 구상을 해. 지난번에 말아먹은 치킨집 빚이나 다 갚고 말해. 엄마가 갚아준 게 얼만데? 기집애가 사돈 어른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조용히 밥이나 먹어. 시누이의 핀잔에 아주버니 얼굴이 홍당무가 됐어요. 콩가루 집안 그 자체였죠. 저는 엄마 보기가 민망해서 물만 들이켰어요. 그때 현관 도어락 소리가 나고 남편이 들어왔어요. 늦었습니다. 차가 너무 막히네요. 아구, 우리 강서방 왔나? 일하느라 고생이 많지. 장모님 오셨어요?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식사들 하고 계셨습니까? 남편은 엄마에게 다정하게 인사하고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남편이 오니까 그나마 분위기가 좀 잡히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아들이 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와인잔을 들었어요. 자, 아들도 왔으니 건배나 들자. 내 생일 축하해줘서 다들 고맙다. 특히 사돈,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죠. 생신 축하드립니다, 사부인. 건배가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흐를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식탁 밑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더군요. 검은 비닐봉지였어요. 시장에서 파나마나 막 담아주는 그 검고 얇은 봉지요. 내가 아까 줄 선물이 있다고 했죠? 자, 사돈 받으세요. 시어머니는 그 검은 봉지를 식탁 위로 툭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났고 봉지 입구가 살짝 벌어지며 내용물이 보였죠. 형광색에 가까운 아주 촌스러운 빨간색이었어요. 이게 뭔가요? 열어보세요. 사돈한테 딱 필요한 것 같아서 내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엄마는 영문을 모른 채 조심스럽게 봉지를 열었어요. 그 안에서 나온 건 시장 좌판에서나 볼 법한 싸구려 빨간 내복 한 벌이었어요. 포장도 뜯지 않은 채 고무줄로 묶여있는 왕 따뜻 내복이라는 상표가 붙은 5,000원짜리 내복이요. 엄마, 저거 뭐야? 색깔 봐. 눈 멀겠다. 어디서 구했어? 시장에서 오다 주웠어. 색깔 곱지? 사돈, 마음에 드시죠? 요즘 날씨가 춥잖아요. 밖에서 일하시려면 저런 게 최고예요.
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돈생신 초대해놓고 선물이라며 검은 봉지에 싸구려 내복을 던지다니. 이건 대놓고 무시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죠. 어머님,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선물이라뇨. 포장도 안 된 내복을. 왜? 실용적이고 좋잖아. 사돈, 입어보세요. 사이즈 넉넉한 걸로 골랐는데. 아, 예, 감사합니다. 색이 참 곱네요. 따뜻하게 잘 입겠습니다. 엄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억지로 웃으며 내복을 다시 봉지에 넣으려 하셨어요. 그때였죠. 시어머니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나직하게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그거 입고 일하시면 딱 좋겠더라고요. H빌딩 화장실이 좀 춥다면서요?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H빌딩? 화장실? 엄마의 손이 멈칫하며 굳어버렸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너희들은 몰랐니? 사돈어른 H빌딩에서 청소 일하시잖아. 내 친구가 그 건물 입주민인데 몇 번 봤다더라. 청소부 조끼 입고 대걸레질하는 거.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엄마가 청소 일을?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거든요. 놀란 눈으로 엄마를 쳐다봤는데 엄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계셨어요. 귀까지 빨개지신 채로요. 어머, 진짜? 언니는 엄마 청소부였어? 대박, 난 또 지방 유지라도 되는 줄 알았네. 어머니, 확실한 겁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말을 하니? 며칠 전에도 봤다는데. 아니, 나는 기가 막혀서. 딸은 서울에서 사모님 소리 듣고 사는데 친정엄마는 남의 변기나 닦고 있다니. 이거 너무 격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엄마가 저 몰래 힘든 일을 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죄송함과 그걸 가십거리 삼아 비웃는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동시에 터져 나왔어요. 어머님, 말씀 가려서 하세요. 격이 떨어진다뇨? 노동해서 돈 버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부끄러운 줄 아니까 숨겼겠지. 안 그래요, 사돈? 당당하면 왜 말 안 했어요? 딸내미 시댁에 꼴리기 싫어서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수준에 맞는 걸로 준비한 거야. 청소부한테는 백화점 옷보다 저런 게 훨씬 어울리잖아요. 땀 흡수도 잘 되고 더러운 거 묻어도 티 안 나고. 내 친구들 보기 민망해서 그러는데 어디 가서 우리 사돈이라고 하지 마세요.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니까. 시어머니는 마치 더러운 것을 보듯 엄마를 흘겨봤어요. 시누이는 옆에서 킥킥거리고 있었고요.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잡으려다 그만 엎지르고 말았어요. 물이 식탁볼을 적시자 시어머니가 인상을 확 찌푸리며 소리쳤어요. 아이고, 이거 이태리제 식탁본데. 조심 좀 하시지 진짜. 평생 험한 일만 하셔서 그런가 기본 매너가 없으시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 이성이라는 끈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사과하세요. 뭐? 지금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시라고요. 이게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내가 없는 말 했니? 청소부를 청소부라 그러지 뭐라 그래. 그리고 내가 틀린 말 했어? 수준 차이 나는 거 사실이잖아. 수준 차이요? 네, 많이 나네요. 근데 그 수준이라는 게 돈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오늘 확실히 알겠네요. 어머님, 인격이 바닥이시네요. 아니, 바닥도 아까워요. 언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엄마한테 인격이라니. 아가씨는 좀 닥쳐요.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말고. 뭐, 닥쳐? 와, 오빠,
올케 미친 거 아니야? 저는 식탁 위에 놓인 그 검은 비닐봉지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든 빨간 내복을 꺼내 시어머니 눈앞에 흔들어 보였죠. 이게 어울린다고요? 청소부한테는 이런 쓰레기 같은 게 딱이라고요? 쓰레기라니. 내 성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성의 같은 소리 하시네. 이건 성의가 아니라 조롱이죠. 사람 초대해놓고 면전에다 침 뱉는 거랑 뭐가 달라요? 엄마, 일어나. 이런 대접 받으면서 여기 있을 필요 없어. 얘야, 앉아라. 내가 못나서 그런 건데 왜 시어머니한테 대드냐? 그러지 마라. 엄마, 지금 이 상황에 참는 게 바보야. 엄마가 뭘 잘못했어? 남의 돈 훔쳤어? 사기를 쳤어?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한 게 죄야? 왜 고개를 숙이고 있어? 여보, 진정해. 당신도 가만히 있어? 당신네 식구들 진짜 역겹다. 겉으로는 고상한 척 있는 척 다 하더니 속은 이렇게 시궁창이었어? 우리 엄마가 청소를 하든 파출부를 하든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비웃어? 당신들이 밥 한 끼 사드려 본 적 있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본 적 있냐고. 재수씨, 그래도 어머니 생신인데 좋게 넘어갑시다. 아주버니 좋게 넘어가요? 지금 이게 좋게 넘어갈 상황으로 보여요? 아주버니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똥물을 끼얹었는데 제가 웃으면서 닦아드려야 해요? 하! 기가 막혀서. 얘, 너 지금 제정신이니? 네가 시집와서 호강하니까 되는 게 없나 본데 너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데나 있는 줄 알아? 네 엄마처럼 청소나 하고 살고 싶어? 쫓겨나요? 나가라고 안 해도 나가요. 이런 더러운 집구석 1분 1초도 있기 싫으니까.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아 끌어 일으켜 세웠어요. 엄마는 계속 주저하며 저를 말리셨지만 저는 완강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빨간 내복을 시어머니 면전에 던져버렸어요. 내복이 시어머니의 와인잔을 치면서 붉은 와인이 하얀 식탁보 위로 핏물처럼 번져나갔죠. 아! 내 옷! 그것 잘 챙겨 입으세요. 어머님 수준에 딱 맞네요. 싸구려 인성 가리는 데는 싸구려 내복이 최고죠. 이 페류나 같은 년. 민우야, 너 마누라 단속 안 하고 뭐하니? 당장 이혼해.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그저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붉게 물든 식탁보와 널브러진 내복, 그리고 씩씩거리는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고 있었죠. 저는 남편의 반응을 기다릴 새도 없이 엄마를 부축해 현관으로 향했어요. 야, 어디가? 사과하고 가. 우리 엄마 옷 물어내고 가라고. 뒤에서 신호위가 꽥꽥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대꾸할 가치도 없었죠. 신발을 신으려는데 엄마가 자꾸 뒤를 돌아보시더라고요. 그래도 인사는 하고 가야지. 강서방 입장은 어쩌라고. 엄마 제발, 나 속 터져 죽는 꼴 보고 싶어? 그냥 나와. 엄마를 거의 끌다시피 해서 대문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끼쳐왔지만 제 속의 열불은 꺼지지 않았죠. 주차장에서 차 문을 열려는데 뒤따라 나온 남편이 제 손목을 잡았어요. 여보, 왜 당신도 내복 주워오라고 하려고? 나한테 사과하라고 하려고 따라왔어? 아니, 장모님 모시고 차에 타. 뭐? 일단 타라고.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남편의 표정은 알 수가 없었어요. 화가 난 건지 미안한 건지 아니면 그냥 지친 건지. 평소 감정 표현이 없는 사람이라 더더욱 그랬죠. 하지만 저는 그 눈빛에서 묘한 결기를 읽었어요. 남편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며 백미러로 엄마를 쳐다봤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아니다, 강서방. 내가 죄인이지. 내가 못나서. 그런 말씀 마세요. 장모님이 왜 죄인입니까? 죄 지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차는 시댁을 빠져나와 어둠 속을 달리기 시작했죠. 저는 조수석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생각했어요. 오늘 이 일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다만 엄마의 저 거친 손이 자꾸만 눈에 밟혀 가슴이 아릴 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남편이 핸들을 꽉 쥐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침묵 속에 어떤 폭풍이 도사리고 있는지 말이에요. 여보. 응? 내일 아침 일찍 일정 비워둬. 왜? 가야 할 데가 있어. 아주 중요한 곳이야.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아까 시댁 거실에서의 그 숨막히던 공기와는 달랐어요. 남편은 묵묵히 운전만 했고 뒷좌석의 엄마는 창밖만 바라보시며 한숨을 삼키고 계셨죠. 저는 조수석에서 남편의 옆얼굴을 훔쳐봤어요. 턱근육이 불끈거리는 게 아직 화를 사귀지 못한 듯했죠. 여보,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집으로 가는 길 아니잖아. 호텔로 가. 호텔? 갑자기 무슨 호텔이야. 그냥 집으로 가자. 엄마도 피곤하실 텐데. 집에 가면 당신 또 밥 차린다고 부산 떨 거잖아. 장모님도 마음 불편해서 가시방석일 테고.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 장모님, 오늘 하루만 사위가 하자는 대로 해주세요. 아이고, 강서방. 돈 아깝게 무슨 호텔이냐. 난 그냥 찜질방 가서 자도 되는데. 엄마, 무슨 찜질방이야. 그 차림으로. 알았어, 여보. 당신 뜻대로 할게. 우리가 도착한 곳은 시내에서 가장 비싼 5성급 호텔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가 우리를 반겼지만 엄마는 그 화려함에 압도되어 자꾸만 옷매무새를 다듬으셨어요. 아까 시모가 던진 말들이 엄마를 위축되게 만든 거죠. 체크인을 마치고 룸으로 올라갔어요.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특실이었죠. 장모님, 욕조에 물 받아드릴 테니까 푹 담그고 나오세요. 피로 좀 푸시고요. 그래, 고맙다. 내 평생 이런 호강을 다 해보네. 엄마가 씻으러 들어가신 사이 남편이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평소에 담배를 잘 안 피우는 사람인데 오늘은 손이 떨릴 정도로 깊게 빨아들이더군요. 제가 다가가서 등을 쓸어줬어요. 당신 괜찮아? 아까 어머님한테 그렇게 하고 나와서 마음 안 좋지? 안 좋아. 근데 어머니 때문은 아니야. 나 자신한테 화가 나서 그래. 왜?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장모님이 그런 취급당하는 동안 나는 뭐 했나 싶어서. 당신이 말 안 해서 몰랐다는 핑계는 안 댈게. 내가 무심했던 거야. 처가댁에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장모님이 그 추운 데서 고생 안 하셨을 텐데. 여보, 그건 엄마가 원해서 하신 일이야. 당신 탓 아니야. 아니, 내 탓 맞아. 남편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어요. 저는 그게 빈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다음 날 아침, 조식을 먹고 룸으로 올라왔는데 남편이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어요. 장모님, 오늘 출근하셔야죠? 그래. 오늘 당번이라 가봐야 하는데 어제 일도 있고 해서 그냥 쉴까 했다. 아니요,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여보, 당신 미쳤어? 어제 그런 꼴을 당했는데 엄마 보고 일하러 가라고? 당장 그만두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그만두시더라도 마무리는 해야지. 그리고 나도 가보고 싶어. 장모님이 일하시는 곳, 어떤 곳인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어요. 결국 우리는 체크아웃을 하고 엄마의 일터인 H빌딩으로 향했죠. 강남 한복판에 있는 번듯한 20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우리는 엄마를 따라 직원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강서방, 여기 냄새나고 지저분해. 그냥 차에 있지 뭐하러 따라와. 아니에요. 가요. 엄마가 안내한 곳은 지하 2층 구석에 있는 탕비실 겸 휴게실이었어요.
말이 휴게실이지 사실상 청소 도구함이나 다름없었죠. 락스 냄새가 코를 찔렀고 한쪽 구석에는 대걸레들이 엉켜 있었어요. 사람이 앉을 곳이라곤 낡은 플라스틱 의자 2개뿐이었고요. 엄마, 여기서 밥 먹고 쉬고 그랬어? 일하다 보면 다 그렇지 뭐. 따뜻하고 좋아. 그 좁은 공간을 둘러보는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남편은 엄마가 평소 입으신다는 작업조끼를 만져보고 달아빠진 고무장갑을 들여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죠. 어머, 박 여사, 오늘 늦었네. 그때 문이 열리며 화려하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 한 분이 들어왔어요. 입주민인지 아니면 상가 주인인지 모르겠지만 꽤 깐깐해 보이는 인상이었죠. 엄마를 보더니 대뜸 짜증부터 내더라고요. 아니, 1층 로비 화장실 휴지 떨어졌던데 그거 안 채우고 뭐 했어? 어제도 내가 말했잖아. 신경 좀 쓰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제 일이 좀 있어서 지금 바로 가서 채울게요.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해놨어야지. 나이 먹고 일하려면 눈치가 빨라야지 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야? 외부인 출입 금지인데 함부로 데려오면 어떡해? 안녕하세요. 박 여사님 사위 되는 사람입니다. 사위? 아, 근데 뭐요? 혹시 어제 저희 장모님 일하시는 거 제 어머니한테 말씀하셨습니까? H빌딩 사신다는 친구분이 혹시 선생님이신가요? 어머, 강 여사 아들? 아, 세상에 이렇게 몰끔하게 생긴 사람이었어? 맞아, 내가 강 여사 친구야. 어제 생일 파티는 잘했어? 내가 강 여사한테 귀띔해줬지. 사돈이 여기서 청소한다고. 역시나 그 친구가 이 여자였군요. 세상 참 좁고 악연은 질기다더니 남편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주머니에서 명함 지갑을 꺼냈어요. 아, 그렇군요. 덕분에 생일 파티 아주 잘 치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 집안 꼴이 아주 우스워졌거든요. 아, 무슨 소리야.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을 말한 건데 왜 나한테 따져? 그리고 여기 외부인 출입 금지야. 당장 안 나가면 관리실에 신고할 거야. 아줌마, 말씀 참 예쁘게 하시네. 친구끼리 끼리끼리 논다더니 어머님이랑 수준이 딱 맞으시네요. 뭐, 아줌마? 이게 어디서 눈을 치켜뜨고? 너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아유, 그 어미의 그 딸이라더니. 가정교육은 아줌마가 다시 받으셔야겠는데요. 남의 직업 비하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게 배운 사람 태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고하세요. 저도 아줌마가 우리 엄마한테 갑질하고 폭언한 거 다 녹음했으니까 같이 경찰서 가서 누가 더 잘못했나 따져보자고요. 이게 진짜... 너 이름이 뭐야? 내가 강 여사한테 다 잃을 거야. 잃으세요. 그리고 선생님, 이 건물 1층 카페 운영하시죠?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오며 가며 봤습니다. 카페 위생 상태가 영 별로던데 소방시설도 점검해봐야 할 것 같고 요즘 구청에서 단속 심하게 한다던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뭐? 너 지금 나 협박하니? 협박이라뇨.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시죠, 장모님. 더 이상 이런 쓰레기 같은 말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남편은 엄마의 작업복을 벗겨서 의자 위에 던져버리고는 엄마 손을 잡고 탕비실을 나왔어요. 뒤에서 그 여자가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남편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어요. 강서방, 그러다 해코지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저 여자 성격 보통이 아닌데. 걱정 마세요. 저 여자 조만간 카페 접게 될 겁니다. 남편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문자를 보냈어요.
짧고 간결하게 타자를 치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죠. 차에 타자마자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김 실장이었어요. 김 실장. 처리했어? 그래. 카드 정지시켰고 생활비 계좌도 막아. 응, 지금 당장. 예외 없어. 그리고 H빌딩 1층 카페 말이야. 거기 임대차 계약서 좀 확인해봐. 만기 언제인지. 위반 사항 있으면 싹 다 찾아서 보고해. 전화를 끄는 남편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이 갔지만 엄마 앞이라 내색하진 않았죠.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는데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신우이였어요. 여보, 아가씨한테 전화 오는데? 받아, 스피커폰으로 해.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언니, 지금 어디야? 오빠랑 같이 있어? 왜요? 아침부터 소리는 지르고 교양 없게. 교양? 지금 교양 따지게 생겼어? 내 카드 왜 안 돼? 미용실에서 머리 다 하고 결제하려는데 한도 초과라고 나오잖아. 쪽팔려서 죽는 줄 알았네, 진짜. 오빠가 막은 거야? 그거요? 네, 그이가 막았어요. 뭐? 내가 쓴 돈이 얼만데 그걸 막아. 당장 오빠 바꾸라 그래. 나 듣고 있다. 오빠? 오빠 진짜 미쳤어? 나 지금 압구정 미용실이라고. 원장님이 쳐다보는데 창피해 죽겠어. 빨리 풀어줘. 창피해? 어제 우리 장모님은 안 창피하셨겠냐? 네가 낄낄대면서 비웃을 때 장모님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해봤어? 아니, 그거랑 이건 다르지. 그건 엄마가 시킨 거고 나는 그냥 옆에서 거둔 것뿐인데 왜 나한테 그래? 거든 놈이 더 나쁜 놈이야. 그리고 너 그 카드 네 능력으로 쓰는 거 아니잖아. 내가 준 거잖아. 내 돈으로 내 장모님 무시하는 사람한테 돈 쓸 이유 없어. 야, 강민우. 네가 그러고도 오빠야? 오빠니까 지금까지 봐준 거야. 근데 이제 그 값도 다 했어. 머리? 외상으로 달아놓든지 아니면 네가 입고 있는 그 옷이라도 팔아서 계산해. 앞으로 내 이름으로 된 카드는 한 장도 못 쓸 줄 알아? 오빠, 잠깐만. 남편은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통쾌함에 웃음이 나오려는 걸 꾹 참았죠. 엄마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우리를 쳐다보셨어요. 강서방, 그래도 누이인데 너무 매정한 거 아니니? 머리하다가 돈 없으면 낭패일 텐데. 장모님, 저거 버릇 못 고치면 평생 저러고 살아요. 쓴맛 좀 봐야 정신 차리죠. 밥 드세요, 식기 전에.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먹고 있는데 이번엔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라고 떠 있었지만 남편은 저장된 이름을 빤히 쳐다보다가 거절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그러자 곧바로 문자가 날아왔죠. 너 미쳤니? 생활비 계좌가 왜 막혀? 공과금이며 관리비며 다 거기서 나가는데 다 끊기면 어쩌라고? 당장 전화 안 받아? 남편은 문자를 보고 피식 웃더니 저에게 보여줬어요. 봤지? 돈줄 끊기니까 바로 반응 오는 거. 이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야. 그냥 내가 걸어다니는 지갑이었던 거지. 그러게 정말 정 떨어진다. 근데 여보, 아주버님은? 아주버님도 가만 안 있을 텐데. 그 인간은 지금 정신없을 거야. 회사 법인카드도 내가 다 정지시켰거든. 아마 지금쯤 거래처에서 밥 먹고 계산하려다 망신 좀 당하고 있을걸? 상상만 해도 그림이 그려졌어요. 폼잡기 좋아하는 아주버니가 계산대 앞에서 식은땀 흘리고 있을 모습을 생각하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죠.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엄마의 낡은 옷과 어제 흙투성이가 된 신발을 바꿔드리기 위해서였죠.
엄마는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이번엔 저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엄마, 제발. 사위가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그리고 엄마, 이제 청소일 그만둬. 갑자기 그만두면 어떡하니? 사람 구할 때까지는 해줘야지. 사람 구하는 건 건물주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장모님은 그냥 그만두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위약금 물어내라고 하면 제가 낼 테니 걱정 마시고요. 백화점 여성복 매장에 들어서자 점원들이 우리를 훑어봤어요. 엄마의 차림새가 남루하니까 처음에 시큰둥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엄마에게 이 옷 저 옷을 대보며 제일 좋은 걸로 가격 상관없이 다 가져오세요 라고 말하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죠. 어머 사모님, 피부가 고우셔서 이 색상이 너무 잘 받으세요. 이것도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신상인데. 엄마는 어색해하시면서도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을 보며 수줍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왜 진작 이렇게 못해드렸나 가슴이 아팠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우리에게 문자가 한 통 더 도착했어요. 이번엔 시모였죠. 그런데 내용이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민우야,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잠시 더위를 먹었나 보다. 사돈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내일 당장 사과하러 갈게. 그러니까 제발 생활비 좀 풀어다오. 응? 엄마 굶어 죽겠다. 문자를 본 남편이 피식 웃으며 핸드폰을 던져버렸어요. 사과? 웃기지 마. 돈 때문에 고개 숙이는 건 사과가 아니야. 비굴한 거지. 알았어. 근데 당신 정말 끝까지 갈 생각이야? 끝까지 가. 내 어머니는 이제 장모님뿐이야. 가짜들은 이제 다 정리해야지. 남편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는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내일 시모가 찾아오면 저도 제대로 된 대접을 해줄 생각이거든요. 그 빨간 내복보다 더 강렬한 걸로요. 이제 남은 건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완전히 까발리고 우리 엄마의 자존감을 세워드리는 일뿐이었어요. 폭풍전야라는 말이 딱 맞았어요. 남편이 모든 카드를 정지시키고 생활비를 끊어버린 바로 다음 날. 예상대로 그들이 찾아왔거든요. 아침부터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려댔어요. 띵동, 띵동. 아주 작정을 하고 누르는 것 같았죠. 인터폰 화면을 보니 시모, 시누이, 아주버니까지 온 가족이 총출동했더라고요. 마치 빚 받으러 온 사람들처럼 살기등등한 표정으로요. 문 열어줘. 열어줘도 괜찮겠어? 엄마도 계시는데.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야. 장모님, 방에 들어가 계세요. 험한 꼴 보실 필요 없어요. 아니다.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내가 숨으면 쓰나. 같이 있자. 야, 너희들 진짜 이럴 거니? 문은 왜 안 열어줘? 시모는 들어오자마자 삿대질부터 시작했어요. 그 뒤로 시누이가 씩씩거리며 따라 들어왔고 아주버니는 쭈뼛거리며 눈치를 보고 있었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무슨 일? 몰라서 묻니? 너 생활비 계좌 왜 막았어? 그리고 카드. 내 카드 왜 정지됐냐고. 어제 백화점 가서 개망신 당한 거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려. 망신? 그게 무슨 망신입니까? 남의 귀한 어머니한테 쓰레기 내복 던진 건 망신 아니고? 아니, 그건 그거고 돈은 돈이지. 내가 네 아버지랑 살면서 고생한 게 얼만데 네가 감히 나한테 돈줄을 끊어? 이게 자식된 도리야? 그리고 사돈, 참 편해 보이시네. 사위 잘 둬서 좋으시겠어요. 덕분에 우리 집안은 쑥대밭이 됐는데. 사부인, 제가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엄마, 사과하지 마. 엄마가 왜 죄송해? 죄송할 짓은 저쪽이 했는데? 언니, 말 다 했어?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냥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죽 짜고 달려드네. 장난? 남의 부모 가슴에 대못 박는 게 장난이야? 그럼 나도 너한테 장난 좀 쳐줄까? 네 명품 가방 다 찢어버리고 장난이었다고 하면 웃으면서 넘어갈래? 뭐? 뭐? 이 미친. 그만들 해요. 일단 진정하고 대화로 풀자고. 우리가 잘못했다. 응? 그러니까 제발 카드 좀 풀어줘. 나 당장 급한 결제가 있어서 그래. 거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어요. 시모는 악을 쓰고 시누이는 발을 구르고 아주버니는 비굴하게 매달리고 정말 가관이었죠. 그런데 그때 제 눈에 거슬리는 게 하나 들어왔어요. 시모의 왼손 약지에 끼워진 그 반지. 어제 엄마를 모욕할 때 만지작거렸던 그 3캐럿짜리 다이아 반지였어요. 남편의 시선은 시모의 손가락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시모는 우리가 반지를 쳐다보자 보란듯이 손을 들어 반짝거리는 보석을 과시하더군요. 왜? 탐나니? 이건 절대 못 준다. 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사랑의 증표야. 내가 굶어 죽어도 이건 안 팔아. 사랑의 증표 좋아하시네. 그거 아버지가 해주신 거 아니잖아. 뭐? 당신이 아버지 졸라서 아버지 병원비 하라고 모아둔 돈 빼돌려서 산 거잖아. 아버지가 그거 알고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가슴을 치셨는지 알아? 이게 무슨 헛소리야? 증거 있어? 증거? 아버지가 남기신 일기장 내가 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반지 당신한테는 과분해. 남편은 천천히 시모 앞으로 걸어갔어요. 시모는 남편의 기세에 눌려 뒤로 주춤 물러났죠. 이리 내놔. 싫어. 이게 얼만데. 이건 내 거야. 법적으로도 내 거라고. 법? 좋아. 법대로 해줄게. 당신이 아버지 간병할 때 횡령한 돈으로 산 물건 작물 취득으로 걸고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 뭐? 횡령? 조용히 해. 내놔. 남편은 시모의 손을 거칠게 낚아챘어요. 시모가 비명을 질렀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시누이가 말리려 들자 제가 앞을 막아섰어요. 비켜. 다치기 싫으면? 야, 이거 놔. 오빠 미쳤어? 폐륜이야 이거. 시끄러운 몸싸움 끝에 결국 반지는 남편의 손에 들렸어요. 시모의 손가락에는 벌건 자국만 남았고 시모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시작했죠.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저런 걸 자식이라고 키워서 이 꼴을 당하네. 여보, 지하에서 보고 있어요. 당신 아들이 나를 이렇게 핍박해요. 아버지 찾지 마. 역겨우니까. 남편은 반지를 쥔 채 구석에서 떨고 계신 우리 엄마에게 다가갔어요. 장모님, 손 좀 주세요. 이건 원래 주인한테 가야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나중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 평생을 함께할 가족한테 주라고요. 저한테 가족은 장모님과 아내뿐입니다. 남편은 엄마의 거친 손을 잡고 그 화려한 다이아 반지를 엄마의 약지에 끼워드렸어요. 굵어진 마디 때문에 뻑뻑했지만 남편은 정성스럽게 밀어 넣었죠. 엄마의 투박한 손과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그 이질적이면서도 묘하게 어울리는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네요. 그 더러운 손가락에 있을 물건이 아니었어요. 야, 강민우. 너 진짜 돌았구나. 청소부 주제에 다이아가 가당키나 해? 돼지목에 진주목걸이지. 당장 안 빼? 시모가 악을 쓰며 달려들려 하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 시모를 밀쳐냈어요. 청소부? 그래, 청소부가 어때서? 땀 흘려 일하는 손이 당신처럼 남의 등쳐먹고 사는 손보다 100배는 더 고귀해. 웃기지 마. 천한 것들은 평생 천한 거야.
어디 근본도 없는 것들이 들어와서 안방마님 행세를 해? 사돈, 양심이 있으면 그 반지 빼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낄 물건 아니니까. 엄마는 반지를 낀 손을 쳐다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드셨어요. 그리고 시모를 똑바로 응시하셨죠. 사부인, 아니 이제 사부인도 아니지. 내가 천한지 귀한지는 당신이 판단할 게 아니야. 적어도 나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살진 않았어. 이 반지가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는 거잖아. 뭐? 이어 편내가? 그만. 당신 입에서 똥물 튀는 거 더는 못 봐주겠네. 그리고 당신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자꾸 어머니 어머니 하는데 당신 내 어머니 아니잖아. 거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어요. 시누이와 아주버니도 숨을 죽였죠. 올 것이 왔구나 싶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널 낳진 않았어도 네 아버지랑 재혼해서 법적으로. 재혼? 재혼은 무슨. 당신 간병인으로 들어와서 아버지 병수발 들다가 아버지 정신 오락가락할 때 혼인신고서 도장 찍은 거잖아. 내가 그때 유학 중이라 몰랐던 걸 천추의 한으로 알고 살았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정신 드셔서 나한테 뭐라 하셨는지 알아? 저 여자가 내 재산 다 말아먹을 거다. 민우야 조심해라. 그게 유언이었어. 시모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남편의 폭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내가 당신을 어머니라고 불러준 건 그래도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해줬다는 그 아주 작은 고마움 때문이었어. 근데 당신은 그걸 권리인 줄 알더군. 내 진짜 어머니는 나 낳고 돌아가신 분, 또 내 아내 낳아준 여기 계신 내 장모님 분이야. 당신 같은 첩이나 다름없는 여자한테 어머니 소리 듣는 것도 역겨웠어. 오빠, 엄마한테 말이 너무 심하잖아. 첩이라니. 너도 똑같아. 네 아빠 누군지는 알고 까불어? 우리 아버지 핏줄 아니잖아. 엄마 따라 들어와서 호의호식했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어디서 주인 행세를 해? 시누이는 충격에 입을 벌리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주버니는 이미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요. 남편은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더 할 말이 남았어? 아까 청소부 주제에 다이아가 가당키냐 하냐고 했지? 그래. 틀린 말 아니잖아. H빌딩 화장실 청소나는 주제. 잘 들어. 그 H빌딩 그거 내 거야. 뭐?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H빌딩이 오빠 거라고? 그래. 내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아니라 내가 사업해서 산 내 건물이라고. 내 명의로 된 내 건물. 시모의 입이 턱 빠질 듯 벌어졌어요.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죠. H빌딩이면 강남 요지에 있는 20층짜리 빌딩인데 그게 남편 소유라는 건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남편은 평소 재산 자랑을 안 하는 성격이라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그냥 사업 좀 하는 줄만 알았지 건물주인 줄은 몰랐거든요. 몰랐어? 하긴 당신들은 돈 쓰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내가 뭘 하는지 뭘 가졌는지 관심이나 있었나? 그럼 사돈이 거기서 청소하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야? 당신이 어머니한테 내복 던져준 날 알았지. 내 건물, 내 회사 로비 닦아주시는 귀한 분이야. 건물주인 내가 감사해하며 모시는 분을 얹혀 사는 주제에 누가 함부로 입을 놀려? 아니, 나는 몰랐지. 민우야, 오해다. 나는 사돈이 고생하는 게 안타까워서. 닥쳐. 변명 듣기 싫어. 민우야, 엄마가 잘못했다. 응?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난다 봐. 사돈, 미안해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반지? 그거 사돈 가지세요. 내가 양보할게. 응? 그러니까 생활비만 좀. 양보? 끝까지 정신 못 차리네. 뺏긴 거지 무슨 양보야. 그리고 생활비? 꿈도 꾸지 마. 남편은 현관문을 활짝 열었어요. 찬바람이 쌩 하고 들어왔죠. 나가. 민호야. 2번 말 안 해. 당장 나가. 당신들이 살고 있는 그 집도 4명이인 거 알지? 거기서도 나가. 일주일 준다? 우리더러 길바닥에 나 앉으라는 거야? 그건 당신들 사정이지. 사지가 멀쩡한데 나가서 일을 해. 장모님처럼 청소를 하든 노가다를 뛰든 땀 흘려서 돈 벌어보라고. 그럼 알게 될 거야. 5,000원짜리 내복 한 장이 얼마나 귀한 건지. 오빠, 진짜 너무한다. 내가 동생인데. 너도 나가서 알바라도 해. 네 그 비싼 가방들 팔면 당분간은 먹고 살겠네. 남편은 시모의 등을 떠밀었어요. 시모가 문틀을 잡고 버텼지만 남편의 힘을 당해낼 순 없었죠. 이거 놔. 못 나가.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그때 제가 나섰어요. 부엌에서 소금 단지를 가져와서 현관에 뿌려버렸죠. 촤! 하얀 소금이 시모의 머리와 명품 코트 위로 쏟아졌어요. 안 나가요? 재수없게 진짜. 객귀 들린 것들 물러가라. 내 머리. 너 인연? 아줌마, 곱게 나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주거 침입죄로 신고해드려요? 결국 그들은 쫓겨나듯 밀려났어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복도에서는 시모의 통곡 소리와 신우이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죠.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이번엔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어요. 후련하고도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죠. 엄마는 여전히 손에 낀 반지를 만지작거리고 계셨어요. 강서방. 네, 장모님. 너 정말 괜찮은 거냐?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아니에요, 장모님. 제 가족은 여기 있잖아요. 당신, 그리고 장모님. 이거면 충분해요. 남편은 엄마를 와락 안아드렸어요. 저도 그 옆에서 엄마를 안았죠. 셋이서 엉엉 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너무나 통쾌하고 또 너무나 든든해서요. 장모님, 그 반지 절대 빼지 마세요. 그래, 알았다. 네 마음이 정 그렇다면 내 평생 껴보마. 그날 이후 우리 집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막만 감돌던 펜트하우스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지고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엄마는 처음엔 사위 눈치를 보며 부엌 일만 하려 하셨지만 남편의 끈질긴 애교 작전에 결국 2손 2발 다 드셨죠. 장모님, 저는 일찍 퇴근하는데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제가 킹크랩 사갈까요? 아이고, 강서방. 킹크랩은 무슨, 그냥 된장 지져서 밥이나 먹자. 돈 아껴야지. 에이, 제가 누굽니까? 건물주 사위잖아요. 장모님 호강시켜드리려고 돈 버는 건데 팍팍 드세요. 아, 그리고 오늘 저녁에 백화점 가시죠. 장모님 겨울 코트 하나 더 사야겠어요. 남편은 퇴근만 하면 엄마 껌딱지가 됐어요. 친아들도 이렇게는 못할 거다 싶을 정도로 살갑게 굴었죠. 엄마 손에 끼워진 그 다이아 반지는 설거지할 때나 잠잘 때나 절대 빠지지 않았어요. 엄마는 그 반지를 볼 때마다 이게 내 부적이다 하시며 웃으셨고요. 반면 그 집 식구들의 소식은 예상대로 처참했습니다. 사건이 있고 딱 보름 뒤였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받자마자 울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죠. 언니, 나야. 제발 전화 끊지 마. 부탁이야. 누구세요?
저 아는 동생 없는데요? 언니, 제발. 나 지금 경찰서야. 합의금 300만 원이 없어서 유치장 가게 생겼어. 명품백 팔려고 당근마켓 올렸는데 그게 짝퉁이라면서 구매자가 사기죄로 고소했어. 나 진짜 몰랐단 말이야. 엄마가 진품이라고 줬는데. 아, 그래요? 그거 안타깝네. 근데 어쩌죠? 저도 지금 바빠서. 남편한테 말해볼까요? 아니, 오빠한테는 말하지 마. 오빠가 알면 나 진짜 죽여버릴지도 몰라. 언니, 내가 그동안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줘. 응? 300만 원만 빌려줘. 내가 평생 갚을게. 평생? 아가씨 능력으로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짝퉁 가방 어머님이 선물해 준 거라면서요. 역시 그 어머니의 그 딸이네. 가짜 인생들이라 물건도 가짜만 쓰나 봐요. 끊을게요. 콩밥 맛있게 드세요.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둘? 저는 가차없이 전화를 끊고 차단 목록에 추가했어요. 듣자 하니 아주버니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했다가 구속됐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횡령으로 고소한 건 시작에 불과했던 거죠. 남편은 변호사에게 절대 합의해주지 말고 법정 최고형 받게 해달라고 지시했대요. 그리고 대망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어제였어요. 엄마랑 장을 보러 대형마트에 갔을 때였죠. 얘야, 저기 시식 코너에 만두 맛있겠다. 너 만두 좋아하지 않니? 좀 사갈까? 그래, 엄마. 우리 엄마가 골라주는 건 다 맛있지. 우리는 카트를 끌고 식품 코너로 향했어요. 엄마는 남편이 사준 고급 캐시미어 코트에 우아한 스카프를 두르고 계셨죠. 물론 손에는 그 다이아 반지가 번쩍거리고 있었고요. 누가 봐도 귀티나는 사모님 포스였어요. 만두 시식 코너 앞에는 마스크와 모자를 푹 눌러 쓴 중년 여성이 고개를 숙인 채 만두를 굽고 있었어요. 자, 맛있는 고기 만두입니다. 드셔보세요.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맛이에요. 세일합니다. 세일. 목소리가 낯익었어요. 설마? 저는 카트를 멈추고 그 판매원을 빤히 쳐다봤죠. 엄마도 이상한 낌새를 느끼셨는지 걸음을 멈추셨고요. 여기 만두 하나만 줘보세요. 네, 사모님. 여기 있습니다. 판매원이 만두를 건네려다 고개를 든 순간 그 여자의 눈이 왕방울만하게 커졌어요.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가주름, 그리고 당황해서 떨리는 손. 바로 그 여자, 전 시어머니였죠. 어머, 이게 누구신가? 사부인 아니신가? 아니. 사람 잘못 보셨어요. 시모는 황급히 노자를 더 눌렀으며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엄마는 피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시식용 이쑤시개를 우아하게 집어드셨어요. 그 손가락에 낀 다이아 반지가 마트 조명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죠. 시모의 시선이 그 반지에 꽂히더군요. 잘못 보겠뇨. 목소리가 딱 사부인인데. 여기서 뭐 하세요? H빌딩 청소부 무시하시더니 사부인은 여기서 만두 굽고 계시네. 맛은 있네. 노동에는 귀천이 없다더니 사부인 만두 굽는 솜씨가 제법이야. 진작 이런 일이나 하시지. 왜 남의 등골 빼먹고 사셨어? 사돈, 나 좀 도와줘요. 민우한테 말 좀 잘해서. 어머님, 아니 아줌마.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네. 우리 남편이 아줌마 여기 취직한 거 알면 당장 마트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자르라고 할걸요? 제발 민우한테는 비밀로 해줘. 나 이거라도 안 하면 당장 굶어 죽어. 고시원 달방 월세도 밀렸단 말이야. 걱정 마쇼. 내 입 아프게 강서방한테 그런 얘기 안 할 테니까. 대신 열심히 사세요. 남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거 땀 흘려서 갚아야지. 엄마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 시모 앞치마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셨어요.
여기 있는 만두 다 싸주쇼. 잔돈은 됐고 팁이라고 생각해요. 청소부가 주는 팁이니까 더 귀하게 쓰시고. 고맙습니다. 시모는 떨리는 손으로 만두를 포장했어요. 엄마는 그 만두 봉지를 받아들고 제 팔짱을 끼며 돌아서셨죠. 가자, 딸. 만두 냄새가 옷에 배겠다.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트를 빠져나왔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엄마가 툭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속이 다 시원하다.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아. 그러게, 엄마 진짜 멋있었어. 아까 팁 줄 때 카리스마 장렬이던데? 그깟 돈 10만 원 적선했다 치지 뭐. 그래야 내 마음이 더 편하니까. 몇 달 뒤, 우리는 이사를 했어요. 남편이 소유한 H빌딩의 최상층 펜트하우스로요. 남편은 이제 진짜 주인들이 살 곳이라며 엄마에게 제일 크고 전망 좋은 방을 드렸죠. 이사 첫날 밤, 테라스에서 야경을 보며 와인을 한잔하는데 엄마가 다가오셨어요. 강서방, 고맙다. 나 같은 늙은이한테 이렇게 잘해줘서.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무슨 말씀을요. 제가 더 고맙죠. 어머니, 저 이제 진짜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죠? 장모님 말고. 그럼 되고 말고 내 아들 해라. 나도 아들 하나 생겨서 든든하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